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의 통치 체제 정비, 정치, 중앙의 정치제도, 지방행정제도, 군사, 교통, 통신제도, 관리, 등용, 교육제도 등등의 수많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네요.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선 전기 외교 관계까지 모조리 다 한 시간에 마무리 하려고 해요.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조금 더 공격을 빡시게 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목 운동을 조금 이렇게 생긴 아바타처럼 모가지를 좌우로 앞뒤로 좀 돌려보시고 좀 릴렉스 하면서 시작하실게요. 자, 먼저 통치체제의 정비. 먼저 중앙정치제도 볼게요. 중앙의 정부, 정치기구는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조선시대 하면 최고의 3정승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세 명의 정승들이 모여서 합의하여 정책을 결정했던 기구가 있죠. 자, 이 기구는 어떤 기구일까요? 의정부죠. 의정부. 의정부. 그렇죠. 의정부 부대찌개 그 의정부 아니에요. 왜 의정부라고 이름을 붙였겠니? 의라는 건 뭐겠니? 회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승들이 모였단 얘기예요.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 이렇게 신하들이 모여서 정책을 합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고요. 여기서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 행정실무 집행했던 기구를 뭐라고 할까요? 육조라고 하는 거예요. 육조. 6개의 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도 정부가 여러 개의 부로 구분이 되어 있다시피 이때 조선시대도 6개의 조가 각각의 역할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의 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교재 105페이지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저기 있죠? 의정부가 중간에 있으면 6조가 있고요.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각각의 조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은 의정부 6조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 의정부는 삼정섭의 합의에서 정책을 결정했고요. 6조는 집행을 하는 이러한 기관이 의정부 그리고 6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기구는 뭐가 있느냐? 다시 학습지 위로 올라가면 너무너무 중요한 조선시대의 언론기관이 있네요. 언론기관. 언론기관이라는 거는 말하는 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언론기관이 뭐냐면 세 가지다 해서 세 개의 사다 해서 삼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6조는 6개의 조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언론기관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을 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먼저 사헌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게 세 개의 언론기관이 있다 해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삼사라고 한다. 삼사. 그러면 같은 언론기관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역할이, 기능이 달라요. 먼저 사원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한다. 보통 관리들이 비리 같은 거 많이 저지르잖아요. 간직이 있으면 그 간직을 이용해서 막 삥땅 쳐먹고 막 자기 친한 사람들 데려다가 걔네들만 간직을 주고 많은 이익을 자신을 위해서 가져가는 이러한 부패한 관리들 이 관리들을 왕한테 꼰지르는 거죠. 이게 바로 사헌부예요. 우리 밤마다 사헌부를 둔 담임 선생님이 있는 반도 있죠. 혹시 제가 딴짓하거나
딸은 잘못을 저지르면 나한테 보고해. 뭐 요러한. 자, 요런 게 이제 사원부예요. 자, 근데 잘못을 왕도 할 수 있죠. 왕이 잘못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야.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한테도 간언하는 이러한 기관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하면 사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언을 한다. 쓸 간자에 쓰다. 쓴소리를 왕한테도 사정없이 하는 이러한 기구가 사간원이에요. 이러한 사과원이 또 우리 교실마다 밤마다 있다면 우리 담임 선생님도 잘못하면 지적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홍문관, 우리 홍문관은 우리 예전에 세종대왕께서 만든 집현전을 수양대군이었던 세조가 왕이 되자 없애버렸잖아. 그거를 성종이 다시 만든 게 홍문관이었죠. 여기서도 이제 왕하고 신하가 모여가지고 책을 보면서 같이 학문을 연구하는 또 왕이 궁금한 거 있으면 신하한테도 물어보고 신하도 왕한테 다이렉트로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홍문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 3사가 언론기관이라고 했는데 그 언론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니? 권력의 독점, 그리고 관리의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과 함께 왕권과 신권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3사를 두었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뭐 관리감사라는 거는 뭐 검찰 같은 그런 기관이 있겠지만 왕한테 대통령한테 간언하니 사간언 같은 이러한 기구가 오늘날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또 왕권을 뒷받침해 주는 기구가 있네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내가 나름 왕인데 좀 왕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승정원이라는 게 있네. 승정원. 승정원 왕명을 출납한다. 왕이 또 명을 직접 일일이 다 내리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을 대신 전달하는 이게 승정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모든 생각들을 대신 발표하는 비서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승정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나 사극 같은 거 보면 맨날 왕이 도성지 있는가 하면 도성지가 예 전화하고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왕의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돼. 도성지가. 그 도성지가 관리하는 운영하는 기관이 승정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금부라는 게 있죠. 의금부. 자, 의금부는요. 아까 의정부랑 헷갈리면 안 돼. 의금부는 반역 등 큰 죄를 다스린다. 이거 왕이 직접 재판을 내리는 기관이에요. 특히 왕의 명을 거부한다. 심지어 나를 쫓아내고 반역을 일으켜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자, 이런 놈들은 그냥 냅두면 안 되죠. 그 왕이 직접 데려다가 막 고문하고 직접 막 죽이고 이런 기관이 바로 의금부라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승정원 의금부는 당연히 왕권을 뒷받침해준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타 우리나라 역사 되게 잘 편찬하잖아요.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이런 걸 만드는 걸 춘추관이라고 하고요. 춘추 봄 춘자 가을 추자 봄이 가면 또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 지나 봄이 오고 이런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책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춘추관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 요게 성균관이에요. 지금 성균관 대학교가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고려말 공민왕 때 만든 게 조선시대 계속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 이어져 왔다. 자, 그리고 한성부라는 데가 있는데 한성부는 한성이 서울이죠. 한양이죠. 그래서 그 한양의 행정,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청 같은 곳이고요. 또 치안, 그 서울경찰청 같은 역할을 한성부가 다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갈게요. 중앙은 이렇게 정치를 했고요. 지방은요. 고려시대와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먼저 팔도를 뒀네. 팔도. 팔도가 조선시대 만든 도구요. 지금도 뭐 팔도라면
팔도 비빔면이라 팔도를 이렇게 상호를 하는 그 기업도 있잖아요. 자, 팔도가 어떻게 팔도가 되는지 요것도 우리 학습지 105 페이지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인제 팔도예요.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이 도의 명칭은 각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의 앞글자를 따다가 도 명칭을 만들었죠. 함경도는 함흥, 경성, 평양, 안주, 황 황해도는 황주, 해주, 충청도는 충주, 청주, 전주, 나주, 경주, 상주, 강릉, 원주 뭐 이런 식이에요. 경기도는 서울, 경자의 경이고요. 서울 주변의 도다 해서 경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가 이제 8도로 나뉘어져 있고요. 도 밑에 뭘 두었다? 그 밑에 자료 나온 거 볼게요. 구목, 군현을 두었다. 우리 지금도 도 밑에 경기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읍, 무슨 리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도 무슨 부, 목, 군, 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는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 대단히 차별했잖아. 얘네들이 막 저항하니까 야, 그래 너희들도 일반 군현으로 해. 로 이렇게 승격시켰고 그리고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해왔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고려시대에는 수령이 전부 다 파견이 안 됐잖아요.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 수령을 우리가 드라마 보면 사또라고 하잖아요. 사또, 뭐 원님 이게 다 수령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이라고 보면 되고 시골은 각 리에 있는 리장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수령도 그 밑에 조선 정부의 육조가 있는 것처럼 육방으로 두어서 각 육방들은 역할을 맡아서 수령을 보좌하는 거죠. 역시 육방도 이병호형의 공방이에요. 그중에 이방이 제일 높은 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쟤네들이 모든 행정 잡무를 다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각 역할을 하잖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했다. 팔도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팔도의 관찰사는 그 밑에 수령들 일 잘 하나 안 하나 그런 거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방의 양반들, 그 지방 터줏대감들 얘네들은 수령이 와가지고 길을 못 필 수 있겠죠. 그러나 얘네들이 저 길을 못 피면 안 되지. 각 지역의 양반들은 나름 자신들의 자치기구인 뭘 만들었다? 유양소라는 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 수령은 각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잘 그 지역에 잘 몰라요. 그래서 수령을 옆에서 보좌한다든지 아까 또 수령 밑에 향리들 이방 이놈 새끼가 세금을 더 받아 처먹는지 뭐 빼돌리는지 이런 것들을 유양소의 양반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교화, 유교 덕목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도 유양소가 한다. 그 유양소는 누구야? 그 지방에 있는 그 양반들이에요. 자, 이렇게 지방을 조선시대는 통치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학습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그 내용 또 나오네요. 모든 군현에 아까 이제 도의 관찰사를 파견했고 수령을 관리했다.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고려시 때까지 있었던 걸 폐지해서 일반 군현으로 승격했다라는 내용 아까 확인했고요. 그리고 모든 군현에 뭘 파견했다? 수령을 파견했다. 수령은 지금의 그 이장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수령은 엄청난 권한을 전부 다 부여해요. 우리 지금 성남시장님, 동사무소 동장님은 행정만 담당하잖아요. 행정만. 근데 조선시대 수령은 사법권과 군사권까지 갖고 있었다. 사법권은 수령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벌 주고 재판하는 그런 권한이고요. 또 군사권. 그 지역의 농민들을 직접 훈련시키는 군사훈련시키는 이런 군사권까지도 수령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은 그 지역의 각 군현의 행정관이자 또 재판관이자 지휘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 수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지방 향리들이 있었다. 육방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수령 보좌 행정 실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자, 그럼 어쨌거나 조선 시대에는 고려 시대와 달리 모든 군현에 왕을 대신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수령을 파견했기 때문에 조선 시대는 지방 분권이 아니라 중앙 집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힘 있는 양반들, 얘네들은 그냥 바보대? 그것만 그렇지는 않아요. 나름 지방의 양반들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인정해줘요. 야, 니네 자치해. 수령 좀 도와주고 항리들 일 잘하는지 감찰하고 백성들 교화하는 이러한 역할을 어디에서 해라? 아까 봤죠? 유향소에서 하라고. 유향소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던 것이 조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군사, 통신, 교통 볼게요. 자, 군사는 만 16세부터 60세까지는 양인 남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요. 지금과 좀 다르죠.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면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16세에서 60세까지 모조리 다 군사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전쟁 나면 제일 지켜야 될 게 한양과 궁궐이잖아요. 그래서 궁궐을 5위, 한양은 2군이라고 해서 2군 자, 한양과 궁궐을 같이 지키는 군대를 5위라고 하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넘어갈게요. 지방군도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시고요. 교통과 통신. 자, 지금 뭐 인터넷이 쫙 깔려 있지만 이 당시 그게 없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국경지대에서 외적이 침략을 했다. 그러면 잽싸게 서울까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우리마다 연기를 피우는 거죠. 그래서 봉우리가 5개 있고요. 그 긴급한 상황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냐, 2개냐, 3개냐, 4개냐, 5개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연기를 펴서 그 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해서 한양까지 전달하는 요걸 뭐라고 한다? 봉수제라고 한다. 봉수제. 그리고 보통은 길마다 전국에 역참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정거장 같은 거, 숙소 같은 거를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름 교통과 통신이 조선시대에도 나름 정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등용 교육제도 볼게요. 자, 관리 등용 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이 뭐예요? 과거제죠, 과거제. 근데 고려시대에도 강종 때부터 과거제 시행했잖아. 근데 고려시대에는 뭐가 없었죠? 이 무가가 없었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무가를 만든 거예요. 대신에 승과, 스님 뽑는 승가를 없앴던 거죠. 조선시대에는 이제 유교를 중시하고 불교를 조금 천시했, 무시했기 때문에 승가 같은 거 뽑지 않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문과와 무과,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문과에 합격하면 문반, 무과에 합격하면 무반, 2개의 반을 뭐라고 할까요?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보통 지배층을 양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양반은 문과든 무과든 합격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만 하는데 어차피 과거 시험 공부하는 애들은 합격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미리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라는 뜻이 원래 문반, 무반, 관리를 의미하는 것에서 나중에는 신분을 의미하는 의미로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술관리 뽑아야죠. 기술자들 이걸 잡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과, 무과, 잡과를 과거 시험에서 뽑았다. 자, 시험은 정기적으로 3년마다 봤는데 특별시험도 있구나. 그 정도 보시고요. 또 추천제로 청거라는 게 있고 또 우리 고려시대처럼 고위관리 자식들에게 관직을 주는 음서라는 것도 있는데 승진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음서로 돌아온 관리들은 낮은 관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쪽팔릴 수 있는 거죠. 너 쟤 누구 아빠 아들이라며. 쟤 낙하산으로 왔다며. 이런 애들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훨씬 더 뭘 중시하는 거야? 그쵸? 능력을 중시하는 거예요. 고려시대는 가문이 중요시했는데 조선시대에는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해야지만 최고 관리, 의정부의 영의정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조선시대는 훨씬 더 고려시대에 비해서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왕조였다라는 거를 요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한일천 따지 배우는 서당이
각 지역마다 있고요. 또 한양, 서울에는 사부학당이라고 해서 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양에 두었다. 지방에도 중고등학교 향교라는 게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서당, 중고등학교는 지방의 향교, 한양의 사부학당 이렇게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디 가야 돼? 성균관 가야죠. 성균관. 최고학부가 성균관이다. 성균관에 들어가려면 과거시험 1차 합격해야 돼요. 속과에 합격해야지만 과거시험 문과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균관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높은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통치체제 정비 내용 봤고요. 이제 외교 관계 볼게요. 외교 되게 중요하죠. 나라가 망하느냐, 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느냐, 이 외교 관계인데 일단 당시 중국은 명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건국 초기에는 태조, 이성계와 이 정도전이 사실 처음에 고려말 때는 요동정부에 반대했잖아. 그래서 위화도 회군한 거 아니었겠니? 근데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보니까 태조와 정도전이 자꾸 명나라 주원장이 너무 우리를 무시하고 또 완전히 우리를 되게 너무 하대하고 막 우리를 비하하고 막 자꾸 막 조공을 너무 많이 요구해.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조선 이제 큰 나라야. 이제는 요동 정벌할 수 있어. 이렇게 요동 정벌을 추진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나라하고 대립하겠죠. 근데 이렇게 명나라 대립해서 안 되잖아. 그래서 이방원 태종 때부터는 안 되겠다. 명나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 친선 관계가 바로 4대 관계예요. 4대 관계는 명나라를 크게 섬긴다. 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명을 섬기는 관계. 명을 섬기겠다. 응? 받들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명나라에게 조공도 우리가 바치겠다. 근데 명은 조공을 받으면 먹고 쌩 까는 게 아니라 먹은 만큼 더 좋은 걸로 보답을 해요. 그래서 조공무역은 오히려 우리 민족에게 더욱더 이익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좋은 거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실리 외교라고 보시면 돼요. 4대 관계해서 조공무역했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항상 바치기만 하는 것 같지만 맨날 뜯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받아온다라는 거. 이거는 개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외교 관계이자 무역의 형태가 4대 관계 조공무역이라고 보시면 돼. 어느 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자,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 일본과 여진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하고 막 얘네들 무시하고 오랑캐 취급하고 너무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다. 그래서 교린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린 관계. 응? 교류하자. 이웃처럼 이웃처럼 교류하자. 이게 이제 교린 관계예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좀 무식하고 좀 성격 더럽고 좀 떨어지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강경과 회유를 동시에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여진과 일본이 어떻게 우리가 강경책을 펼쳤고 또 회유책은 어떻게 했는지 요거를 한번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먼저 강경책을 여진에게 어떻게 했느냐? 4군과 6진을 개척했다. 여진이 자꾸 막 국경 넘어오고 훔쳐가니까 안 되겠다. 장군, 특히 김종서 장군, 최윤덕 장군 보내가지고 얘네들이 작살내고 거기다가 4군 6진 군부대를 딱 거기다가 포진해 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왜구들이 무지하게 많잖아. 근데 이제 왜구의 그 본거지가 있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 스시를 좋아하나? 스시마예요. 스시마. 자, 스시마 섬. 자, 이 스시마 섬을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뭐예요? 뭐예요? 대마도죠, 대마. 대마를 피우나? 아니고요. 대마도. 대마도를 토벌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명나라는 토벌해서 4군 6진을 개척했고 일본은 쓰시마 섬을 토벌했다라는 거는 둘 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강경하게만 하면 안 돼. 좀 달래줄 땐 달래줘야 돼. 회유책. 자, 여진은 무역소를 설치했다. 무역. 야, 우리
너희들 거 가져오고 우리 거 우리 거 주고받자. 정식으로 무역하자 해서 무역소를 설치했고요. 야, 귀화해 이제. 이런 귀화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일본한테도 삼포 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해요. 연포, 뭐 제포, 부산포 정식으로 무역하자. 이게 바로 삼포 개항이에요. 그러니까 여진에게는 무역소를, 일본에게는 삼포를 개항해서 정식 무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 이게 바로 회유체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류큐, 우리 오키나와 있죠. 여기 옛날 류큐 섬이었는데 류큐 나라와도 교류했고 시암, 지금의 타이, 그다음에 자와, 지금 인도네시아와도 교류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된 자료 또 우리 학습지 105페이지 잠깐 보고 가실게요. 105페이지. 자, 우리 마지막 자료 이렇게 보시면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다. 자, 요거는 어느 나라? 여진과의 강경책이었다. 하지만 또 무역소 설치해서 무역도 허용하는 회유책도 같이 펼쳤다. 그다음에 여기 쓰시마섬 여기 있죠? 일본과의 강경책이 쓰시마섬 토벌인데 제포, 연포, 부산포 이 3포를 개항해서 또 회유책으로 무역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게 조선 전개 외교 관계고요. 또 명나라하고는 어떻게 4대 외교했죠?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바쳤지만 비단 도자기, 서종 약재 같은 이러한 또 답례품도 받았기 때문에 4대 외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한 외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진과 일본은 교린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 때로는 강하게, 또 때로는 회유책을 써서 당근과 채찍처럼 이렇게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했던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선의 전기까지 체제 정비와 외교 관계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